오늘은 8월 3일 토요일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미국의 증시가 이틀째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적당한 물가 둔화와 경제 성장, 이른바 골디락스에 기반한 금리 인하를 바라던 시장의 기대가 한순간에 공포로 뒤바뀌었습니다. 이틀 전에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당시 안도를 냈던 시장은 어제 ISM 구매관리자 지수 하락에 이어서 하루 만에 7월 공식 고용 지표가 악화한 것을 확인한 뒤 투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후퇴를 하면서 아래 공포, 경기 침체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상황이 예상외로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증시 지수들이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이제 10% 이상 떨어지면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올 4월 달에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7.1%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올해 들어서 가장 큰 10% 이상 하락 구간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7.14% 크게 폭락을 했는데 오늘 5% 이상 또 떨어졌습니다. 현재 4월의 16%보다도 더 큰 폭으로 마이너스 22%나 하락 중에 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1.51% 하락을 했고 S&P 500지수 1.84% 하락 5,346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2.43% 떨어져서 17,0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6,77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18% 급락을 해서 4,607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가 되고 미국 증시 지수들이 모두 이틀 연속 급락한 가운데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도 2020년 이후 최악의 이틀을 보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전장 대비 3.49%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에 3.3% 떨어진 데 이어서 이틀 연속 3%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기준 하락률이 6.52%나 됩니다. 지난 2022년 약세장 때 6월 10일, 6월 13일 이 거래일 동안에 7.4% 하락한 이래 가장 큰 낙폭입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는 최근 순환매 장세에 힘입어서 지난달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낙폭이 커졌습니다. 이들 하락폭이 이틀 연속으로 각각 3%를 넘은 것은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었던 2020년 5월 12, 13일 이후 처음입니다. 연이틀 하락세로 러셀 2000 지수가 지난 7월에 기술주 투매 폭풍의 반작용으로 거둔 이익의 대부분을 오히려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지난 7월 한 달간 10% 이상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 12월 이후 최고의 달을 보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으로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를 앞지르면서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그러나 이틀간의 급락세로 최근 한 달 상승폭은 3.71%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이틀 연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투매가 촉발됐습니다. 어제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결과로 오늘은 기대에 못 미친 고용지표가 시장을 흔들었다는 평가입니다. 3대 주요 지수 보면 모두 주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2% 하락했고 나스닥은 3% 하락했습니다. 러셀 2000은 더욱 악화되어서 이번 주간에 약 6.8%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7월의 일자리 보고서가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냉각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폭락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연준의 장기간 금리 인상 입장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을 수도 있다는 이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서 미국 경제가 침체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인플레이션 추세가 유지되면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테이블 위에 있을 것이라면서 9월 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했을 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뿐 아니라 0.5%의 빅스텝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9월에 0.25%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33.5%로 보고 0.5% 완화는 무려 거의 2배 66.5%로 더 높게 반영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연준이 행동에 나서지 않은 것은 실수였고 연준이 금리를 0.5% 내릴 가능성은 강하다라면서 7월에 약한 고용 보고서를 보면 연준이 비통할 정도로 늦은 것으로 보인다라고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의 증시 대표 기술주 7 종목들을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애플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어제 기대 이상 실적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제 호실적을 낸 애플이 상승세를 지켜내면서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을 그나마 조금 막았습니다. 아이폰의 매출 회복을 확인한 월가는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를 앞두고 투자 의견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애플 아이폰이 단연간의 교체 주기 초입에 돌입을 했고 다음 분기에는 새로운 기록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종전보다 $10 높인 $275를 제시했습니다. TD코어에는 중국 판매가 AI를 통해서 예상보다 빠르게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기존의 $220에서 $250로 목표가를 높였고 JP모건도 업그레이드 주기에 주목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올가을 아이폰 등의 자사기기에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기기 업그레이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인텔뿐만 아니라 TSMC, ASML,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주의 매물 폭탄이 시장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일조를 했는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2분기 매출이 증권가의 컨센서스에 못 미치면서 9%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아마존 주가가 8.78% 급락한 $167.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5% 안팎으로 내렸던 것보다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장중에는 15% 가까이 폭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2월 20일 $167.08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때 $2조 넘었었던 시가총액도 $1조 7,610억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AI 분야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